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원포인트에게, 예,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좀 많은 좀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급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우리 특히나 뭐 중소기업을 좀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요, 너무나, 예, 익숙한, 친숙한 단어. 하지만 이렇게 뭐 달갑지 않은 가지급금. 일단은 요 가잖아요, 그쵸? 어감이 안 좋습니다. 가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회사가 가짜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지급하긴 했는데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걸 가지급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 있죠? 작은 기업들, 뭐 법인이고 개인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돈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법인의 경우에 요거는 대표 내지는 사장님 개인과는 전혀 다른 실체예요. 그렇죠? 다른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돈을 개인 기업처럼 막 돈을 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흔히 중소기업들의 대표님들, 사장님들의 어떤 마인드, 요런 마인드죠. 이거 법인 이거 내 건데 뭐 내가 100%인데 내지는 나하고 내 아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내 거다. 하면서 막 갖다 써 제낍니다. 예, 시원하게 그냥 써 제끼죠. 뭐 골프도 치고 술도 드시고 뭐 접대도 하시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요거는 뭐냐? 일종의 거래로 봐야 된다는 거. 거래로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즉 뭐예요? 요 자금은요, 사장님이 법인 통장에서 돈을 막 빼쓰거나 아니면은 격리 직원 통해서 돈을 좀 인출해라 쓰는 거는요, 요거는 법인이 사장님 개인에게 돈을 일단은 지급했다 내지는 대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뭐예요, 요거? 나중에 다시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그쵸? 회사 입장에서는 요런 게, 즉 요런 걸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를 채권으로 봅니다. 채권. 법인 입장에서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사장님은요, 거래 상대방이니까 요거 채무예요. 채무. 채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 회사 법인은요, 요거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그쵸? 즉 돈을 빌려줬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급금은요, 정확한 개정 과목은 아니고, 요걸 명확히 쓰려면요, 보통 단기 대여금 요 정도 처리합니다. 단기는 뭐예요? 짧은 시간에 빌려줬다, 금방 받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장님이니까 보통 앞에다 뭘 붙이느냐? 주, 임, 종, 단기 대여금. 주임종이 뭐예요?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이다. 요런 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요게 직원이 급하게 돈을 빌려 쓸 때가 있어요. 그쵸? 월급 좀 땡겨 쓰는 거, 갑을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직원이 갚거나 다음 월급 받을 때 퉁치거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사장님은 어때요? 마인드가. 안 갚아, 안 갚아. 회사에다가. 시원하게 써제끼고 까먹어요. 내가 언제 썼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장부에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언제 빌려갔다, 언제 빼갔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갚아야 돼요. 요런 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에는 채권, 사장님 개인에게는 채무예요. 처음에 조금씩 씁니다. 그쵸?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써요. 그리고 뭐 한 몇 년 지나서 딱 봤더니 갑자기 뭐 가지급금 10억. 이거 뭐예요? 그동안 회사 돈 10억을 빼다 썼다는 겁니다. 그쵸? 예. 금방 불어납니다. 금방 불어나요. 요런 게 가지급금인데, 요거는요, 세무상 페널티가 있어요. 세무상 페널티가. 왜? 요거 원래는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법인에서 밖으로 돈이 빠져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통행세. 그 통행세가 뭐예요? 텍스. 세금 내야 돼요. 세금. 즉 급여 내지는 상여 형태로 돈을 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소득세를 내야 돼요. 소득세. 법인 입장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도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뽑아가도 떼고 80만 받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썼잖아요. 그쵸? 이런 거 되게 좀 좋지 않은 거래야 해서 세무상으로 어떤 페널티를 주느냐,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채권이니까 돈 빌려줬어요. 그쵸? 대여금이죠, 대여금. 되게 더럽네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우고. 예. 예, 제가 요거 약간 깔끔한 성격이 못 돼가지고 항상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책상도 좀 어지러워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는 정리하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예. 제 아내가 예, 하는 걸로. 아무튼. 이게 지금 회사 법인 입장에서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쵸?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채무예요, 채무. 가질금. 돈 빌려서 갚아야 돼요, 그쵸? 그럼 법인은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자도 받아야 돼요, 이자. 이자를 수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를 해야 돼요, 그쵸? 즉, 법인은 돈을 사장님 썼으니까, 빌려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몇 프로? 요즘에 4.6%면 연 4.6% 현재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오를지 몰라요. 아무튼 4.6%씩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매년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 내고 나중에 원금도 갚아야 돼요. 부담스럽습니다. 그쵸? 이자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쵸? 쌓이고 막 이자 붙고 하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수령해야 됩니다. 이자 수익 잡히고 요거 과세 소득을 증가시키겠죠? 그럼 법인세도 증가합니다. 법인세도. 수익이 증가하니까. 이자를 받아서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 부담이 하나 생겨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원금도 나중에 갚아야 되지만 이자 비용이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연 4.6%씩 매년 꼬박꼬박 줘야 돼요. 이러한 페널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또 뭐가 있느냐? 이를테면 이 법인에 예를 들어 차입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입금. 차입금이 뭐죠? 은행한테 돈 땡겨 쓰는 거. 차입금. 그쵸? 차입금이 예를 들어 한 10억 있어요. 뭐 회사 운영하다 보면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사장님이 가지고 간 가질금이 한 5억 돼요. 그리고 이 차입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매년 이자가 뭐 한 1억씩 잡힌다. 10% 해가지고 이자를 내면 요거 이자 비용입니다. 그쵸? 이자 비용.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근데 봤더니 사장님이 가질금 한 5억이 있어요. 즉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무당국에서는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자 내는데 그 중에 5억을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어? 그러면서 이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이고 있네? 비용이니까 그쵸? 세금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쵸? 요거 세금 줄이는 거 우리 과세 당국에서 관과 못 하겠어. 요거 인정 안 해. 10억 중에 5억에 대한 거 가질금만큼은 빼. 그리고 실제 차입금은 가질금이 없었다면은 5억이 됐겠죠, 5억이. 그쵸? 예. 5억에 대한 이자 5천만 원만 이자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나머지 5천만 원 이자 비용 인정 안 해. 세금 더 내야 돼. 이런 페널티. 요런 거를 이제 세법의 전문 용어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즉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는 차입금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있을 때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업무하고 상관없는 이러한 가질금이 있어요. 요런 거를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하는데 요런 게 있으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이자만큼은 너네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 그게 바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입니다. 요것도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를 없애버리니까 법인세가 증가하는 효과 나오겠죠? 예. 페널티예요. 세무상 페널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법인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손. 예, 또 금방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한 판 더 지우고. 예. 아, 이거 칠판을 좀 큰 거래 가지고 카메라를 와이드로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예. 예, 집이 좁고 예, 제가 집에서 하는 거라서 예. 그게 좀 안 되네. 예. 카메라도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쵸? 즉 채권이 예를 들어 받을 돈이 100 있는데
이 중에 세법상으로 뭐 한 1% 정도, 1만큼은 못 받는 걸로 봐. 실제 세권은 99야. 1호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인 효과가 있는데요. 요 가중입금에 대해서는 채권이지만 대손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튼 이래저래 법인세를 2중, 3중으로 증가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가중입금은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사장님이 갖다 그냥 쓸 때는 기분 좋게 썼는데 나중에 눈덩이가 불어나가지고 엄청난 부담으로 올라와요. 갑자기 10억이 돼서 가중입금이. 요거 이자 엄청나겠죠. 계속 늘어날 거야. 그죠? 예. 요거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 요거 해결 못하면요. 나중에 회사가 투자 받을 때도 문제되고요. 상장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은 요거 때문에 거의 약 파산의 지경이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못 갚아가지고 허덕허덕대다 이자 때문에. 그 요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가질금 요런 거고 요런 무서움이 있어요. 세무상 불이익이 있어요. 일단은 가질금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즉 법인이 있고 개인 사장님이 있으면요. 여기서 돈을 뺄 때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세금 떼고 급여나 상여 형태로 가져가시라. 저는 거래처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거래처는요. 가질금이 뭐 완전 없지는 않지만 너무 많아지거나 그러면 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멀리 하거나 예, 합니다. 관리를 해요. 상당히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가질금. 일단 이렇게 해라. 세금 내는 게 아깝다? 뭐가 아까워?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건데. 그죠? 예.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가질금은. 너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세무상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라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시 돈을 갖다 넣으면 해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빌린 돈 그대로 갖다 넣으면은 해결이 되겠죠. 이자랑 같이. 예. 그렇게 해결할 거면 뭐 누구나 못해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 갖다 쓴 거지. 예.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년 급여 받는 거를 다시 갖다 넣는다. 요것도 뭐 돈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급여 받을 때 세금 떼니까 힘들죠. 그래서 간혹 이러한 컨설팅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직접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일시에 한 방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번 그동안에 했던 게 어떤 게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대표님은 오너입니다. 오너부터. 오너예요. 주주예요. 주주이자 대표이사죠. 그렇죠? 주주는 뭐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100%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많죠. 본인 거니까. 내지는 본인 70%, 와이프 30%. 내지는 본인 60%, 와이프 20%, 자식 10%씩. 뭐 이렇게 가족회사. 그렇죠? 아무튼 본인의 주식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이 주식을 법인에다가 팔아. 양도해. 양도. 얼마에 팔아요? 얼마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적정한 가치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 평가를 통해서 주당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요거를 팔아. 회사에서 파니까 회사는 돈을 줘야 되겠죠. 그 돈을 가질금하고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시에 해결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즉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을 그 법인이 인수하는 거, 그런 거를 보통 자기 주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인이 자신의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이 자기 주식 관련돼서는 또 세무상으로 검토할 점이 좀 몇 개 있는데 아무튼 이 대표이사 핵심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산을 파는 거예요. 어떤 재산? 이 법인에 대한 주식을 그 법인한테 팔아.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이 가질금하고 퉁친다.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건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이런 겁니다. 회사가 대표이사님이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인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이 개인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법인으로 됐고 법인이 현재 잘 나간다. 그런 과정에 가지금이 생겼다 하면은 사실은 요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에는 잘하면은 기술에 의한 어떤 특허권 같은 거를 가지고 있거나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허권 내지는 뭐 상표권이라던가 이러한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권리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 누구 명의로? 이게 사장 개인의 명의로. 요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형자산이면 무형자산 이런 거를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법인에다 양도할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요거에 대한 대가를 또 주겠죠? 요거를 가지금하고 퉁치는 거예요, 또. 예. 즉, 해결 방안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좀 가치 있는 거를 회사한테 넘기고 그 받을 돈을 가지금하고 서로 상계한다. 내지는 받았다가 준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 다음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무채 재산, 권리 같은 거, 특허라던가 상표 같은 거를 통해서 법인에 넘기면서 거래를 통해서 가지금을 상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요거 외에 다른 것들도 뭐 어떤 뭐 업계 타짜나 선수들은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드리긴 좀 그렇고 아무튼 요런 것들 한번 해서 가지금을 빠르게 해소하자. 빠르게 해소하자. 요 가지금은 나중에 제가 또 연결해서 얘기하겠지만 요 가지금이라는 게 있다면요. 우리 중소기업들 신용평가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신용평가 받는 목적이 크게 한 세 가지 있어요. 협력업체 등록, 그다음 정부 입찰, 내지는 대출,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 뭐 이런 거 받는데 요런 게 있으면은 신용 점수가 확 떨어져요. 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예, 요렇게 오늘 그래서 원포인트에게 가지금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세무상 불이익,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요거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좀 지식도 좀 올라가고 실제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 내지는 실무자님들 해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예,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